네, 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사모아를 시작으로 2023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나빴던 기억들, 힘들었던 기억들을 털어내버리는 이색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속 후련한 날 행사를 김민광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들고 있던 종이를 마구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더니 공기가 가득 찬 샌드백을 있는 힘껏 때립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명소 타임스퀘어에서 묵은 해를 마무리하는 이색 행사가 열렸습니다. 종이에 2022년 한 해 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나쁜 일, 속상했던 일, 힘들었던 일을 적은 뒤에 찢어버리는 겁니다. 나쁜 기억은 사라지고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선데요. Give people the opportunity to trash their item and then to bash a punching bag to get that negativity out and then run around through a quick dash and then through a finish line so that you could run through that finish line into 2023 with hope. 이른바 속 후련의 날 행사에 참가한 수백여 명의 시민들은 저마다의 나쁜 기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So in 2023, I'm trying to get rid of a lot of doubt that I had in 2022. I just want to enjoy life more, have more experiences. Got diagnosed in January of this year and went through chemo, radiation, surgery, and it means that I made it through. That's big. I'm still alive. 참가자들에게는 $30에서 최대 $500에 이르는 기프트 카드가 선물로 주어졌는데요. 안 좋은 기억은 날려버리고 상품도 받고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최고의 행사가 아니었나 싶네요. 연암시 TV 김민광입니다. 예, 2022년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 대회 단연코 월드컵이겠죠.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다소 생소하고 이색적인 스포츠 대회들도 정말 많이 열렸습니다. 이런 대회도 있다고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인데요. 2022년 한 해 동안 열렸던 지구촌 이색 스포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손끝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종이 비행기. 잘 길들여진 새 같기도 하고 마치 마술 같기도 한데요. 지난 5월 열렸던 국제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결승전에서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가 고개 비행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 6만 명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그리고 고개 비행 부문으로 나누어 우승자를 가리는데요. 종이 접기 능력은 물론이고요. 공기 역학에 대한 이해도, 뛰어난 신체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모두 필요로 한다고 하네요. 가파른 언덕을 뛰어내려오는 사람들, 아니 사실상 굴러 떨어지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는 치즈를 따라잡기 위해 온몸을 내던진 겁니다. 2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치즈 굴리기 대회입니다. 길이 180m 언덕 끝에서 내려오는 동그란 치즈 한 덩이를 따라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는 사람이 우승입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벨기에와 이집트 선수가 공동 우승을 차지했네요. 엎치락 뒤치락 온몸에 갈색 액체를 뒤집어 쓴 채 육탄전을 벌이는 선수들. 시합장을 가득 메운 이 액체의 정체, 바로 그레이비 소스입니다. 고기 육즙을 기본으로 만들어서 짭짤한 감칠맛이 일품인 그레이비 소스는 영미권에서 즐겨 먹는 소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열린 그레이비 소스 레슬링 대회를 위해 무려 2,500리터의 소스가 동원됐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선 단순히 레슬링 실력뿐만이 아니라 화려한 복장, 그리고 현란한 퍼포먼스와 오락성 등도 두루 갖춰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이색 스포츠였습니다. 네, 스페인의 한 마을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진 게 아니라 밀가루 세례를 받은 겁니다. 매년 연말 마을 주민들은 편을 나눠 서로에게 밀가루와 달걀을 던지는 싸움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지구촌 화제에서 만나보시죠. 헬멧과 고글로 중무장한 사람들, 서로에게 가차없이 밀가루와 계란을 퍼붓습니다. 스페인 남동부 이비마을에서 밀가루 싸움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년 이맘때 가톨릭 축일을 맞아 마을 주민들이 두 편으로 나눠 서로 밀가루와 달걀을 던지며 싸움을 벌이는 축제입니다.
다소 짓궂은 이 축제의 역사 무려 20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Una festa que porta més de 200 anys, és una festa que té la seva part graciosa, que sobretot a mi el que més m'agrada, que són els bandos. Com ahir van fer els bandos, estan tots damunt d'un camió enfarinats i des d'ahir ens van criticant a tot el poble. El que ha fet una cosa mal, però això ho fan en gràcia. 밀가루 600kg과 계란 10,000개 이상이 동원될 정도로 큰 싸움이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특이하게도 축제에 참가하지 않는 구경꾼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해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 곰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공격하기는커녕 전통 타악기 소리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는데요. 장식이 달린 곰 가죽을 뒤집어 쓴 사람들입니다. 힘의 상징인 곰을 통해 무근해의 나쁜 기운은 날려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건데요.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루마니아의 전통 축제입니다. O tradiție de secole, purtată din generație în generație. Suntem mândri că suntem aici. Un popor care își uită istoria și cultura, își pierde identitatea. 곰뿐만 아니라 염소와 말, 술록 가죽은 물론이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화려한 색상의 전통 의상까지 총출동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곰을 쇠사슬에 묶어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곰 털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공연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화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혹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역대급 겨울 폭풍이 미국을 강타했죠. 아직도 그 여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얼음과 고드름으로 뒤덮인 건물, 미국 뉴요크 1.2호 호숫가에 위치한 한 식당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미국을 덮친 겨울 폭풍으로 건물 전체가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이 얼음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건물이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식당 주인은 그나마 창문은 깨지지 않았다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뽑은 올해 아시아 아이콘 10일에 우리나라 인물들이 대거 포진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진과 블랙핑크 정호연, 박서준,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매체는 BTS의 국제적 명성에도 입대를 선택한 진의 용기와 책임감에 경의를 표했고 블랙핑크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엔터테이너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월드컵 대표팀에 대해서는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했다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1조 9천억 달러, 약 2,411조 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보도인데요. 가장 손실이 큰 억만장자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무려 146조 원의 자산이 줄어들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한 데다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일부 내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포브스는 미국 억만장자들의 전체 자산 손실을 약 838조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에서 발견된 의외의 동물, 다름 아닌 새끼 호랑이입니다. 멕시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는데 트렁크에서 총기류와 함께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멕시코에서는 적법한 절차만 거친다면 호랑이를 기르는 게 완전히 불법은 아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밀반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새끼 호랑이를 전문가에게 보내 보살피도록 하면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일본에서 노천탕을 즐기는 동물하면 원숭이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원숭이만큼이나 온천을 좋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설치류 중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면서도 순한 성격으로 유명한 카피바라인데요. 유자향 가득한 노천탕을 즐기는 카피바라를 지구촌 화제에서 만나보시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끈한 온천에 몸을 담근 카피바라들. 얼굴만 겨우 물 밖에 내놓은 채 그야말로 제대로 온천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온천에는 노란색의 유자가 둥둥 떠 있는데요. 일본 시즈오카현의 한 동물원이 추위에 약한 카피바라들을 위해 준비한 유자 노천탕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유자 온천인데요. 카피바라들 아무것도 안 하고 물에만 들어가 있어도 관광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체스터 동물원이 경사를 맞았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말레이언 테이퍼, 말레임에게 새끼가 태어난 겁니다. 검은색 몸통에 하얀색 줄무늬가 그려져 있어서 마치 멧돼지나 사슴무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줄무늬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테이퍼는 곰의 몸과 코끼리의 코, 소의 꼬리를 닮은 특이한 외모로 고대 동양 신화에서는 꿈을 먹는 전설의 동물 맥으로도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눈이 덮인 언덕을 대굴대굴 굴러내려오기도 하고 서로 눈 위에서 뒤엉켜 레슬링을 벌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활동량이 많아지는 판다들에게 눈은 그야말로 자연이 준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이 오든 말든 전 세계 단 한 마리뿐인 갈색 판다 치짜이는 대나무 산매경에 푹 빠졌습니다. 겨울이 오면 판다의 식욕은 더 왕성해지는데요. 어른 판다의 경우 하루 50kg의 대나무를 먹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화제였습니다.